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나친 걱정을 멈추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공부, 취업, 인간관계,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건강 등 우리는 걱정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배가 된다는 것인데요. 마음이 지친 사람들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더 많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긴장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화를 감내할 힘이 부족해서 내 안에 담아두고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쳤을 때는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게 되니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활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거나 복잡한 고민과 걱정거리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영역 모두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몸의 휴식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는 심호흡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 생각을 알아차리고 툭 내려놓는 마음 챙김 명상, 이타성을 높이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자기자비 명상과 같은 방법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과 감사했던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 의미 있는 경험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하루가 왜 의미 없었는지 이유를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명확하게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적음으로써 우리는 감정과 경험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처 몰랐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발견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할 일은 기한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순간 더 좋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나 최고의 결정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에 앞서 마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할 경우 걱정이 줄고 행동하게 되며 성과의 질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유부단한 성격과 꾸물거림으로 머릿속이 걱정으로 물들고 있다면 스스로 마감 기한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일을 더 빨리 해내고 좋은 성과를 내는 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즐거운 경험이라고 무조건 붙잡아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라고 무조건 놓아서도 안 됩니다. 심리학자인 마크 앱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이든 싫은 것에 대한 집착이든 과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요. 우리 마음을 내려다보며 집중해야 할 것과 놓아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꽉 붙들고 있던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놓아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다가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거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놓아줘야 합니다. 걱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걱정은 건강, 가족, 경제, 대인관계, 일과 같이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일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미래에 발생할 중요한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걱정은 잘 해내고 싶다는 우리 마음속 신호입니다. 이런 지나친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생은 원래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걱정한다고 부정적인 일이 피해갈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적당한 걱정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속 신호인 걱정을 발견하게 되면 걱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됩니다. 걱정이 찾아들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루를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유한하고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우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좋을 때가 있으면 싫을 때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운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경험하면서도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몰입하고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과일 바구니와 같아서 싱싱한 과일을 담기 위해서는 바구니 속 썩은 과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바구니에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스러운 때를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분야의 대가인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자비를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자신을 돌보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자기자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통받는 자신을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 친절,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마음 챙김, 고통과 실패를 인간 경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 연민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인간 보편성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태도가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낮추고 더불어 행복감은 높인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행복들이 모여 인생의 행복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감사일기 쓰기, 명상하기, 새로운 목표 달성하기, 강연 듣기, 책 읽기, 현재에 집중하기, 이런 활동들이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걱정을 멈추면 일도 관계도 인생도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